자, 보자. 네, 이거 줬어요? 이거? 이거 가지고 계시고. 자, 연력학 한번 해보도록 해요. 자, 연력학인데 거기 학교 교재로 한번 보죠. 학교 교재. 개 주의 이런 건 알 거고, 상태함수, 연력학, 가역 과정 됐고, 알곤, 팽창 과정, 등온, 열, 비열, 용lưu量, 비열, 연력학 진리 법칙, 외부. 그러면 내 교재를 봅시다. 내 교재에 문제들이 좀 많아서 이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어디를 가보시냐면 내 교재에 거기 101페이지에 내 교재 101페이지에 보면 두 번째에서 여기 나와요. 그래서 the first law of thermodynamics라고 있죠. 혹시 필기할 때 있어요? 필기. 필기요? 노트 있어요, 노트? 네. 노트? 오케이. 노트. 없으면 A4지 주려고. 자, 여기 이제 따박따박 적으시면 되겠죠, 아니? 네. 자, 우선 첫 번째 알아둘 게 이제 내부 에너지라는 컨셉이 있죠. 학교에서도 얘기했었죠. 네. 그래서 이제 보통 쓸 때 뭐 U라 쓰기도 하고 뭐 E라 쓰기도 하는데 그 뭐 사람마다 취향이 좀 달라요. 나는 이걸 선호하는데 학교 선생님은 이렇게 썼을 수도 있을 것 같고. 자, 그래서 이제 내부 에너지. 자, 이 녀석은 바로 시스템을 구성하는 입자들 이 가질 수 있는 모든 종류의 에너지예요. 이걸 이제 내부 에너지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내부 에너지의 구성은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시스템 입자들의 역학적 에너지, 그 다음에 화학 에너지, 혹은 핵 에너지. 왜냐하면 반응 중에 핵 반응이 일어날 수도 있죠. 핵 융합이나 뭐 아니면 핵 분열이 일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때도 뭐냐면은 에너지 출입이 가능하거든요. 이런 거 등등등을 얘기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하지만 지금 우리가 배우는 연력학에서는 핵 반응 이런 거 얘기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아니요. 뭐 안 할 거 아니에요. 핵 융합 이런 걸 공부하고자 하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핵 에너지 이거는 이제 나중에 매우 나중에 이걸 전공할 사람만 하면 되고, 그 다음에 화학 반응 같은 경우는 이 책의 이제 뒤쪽에서 언급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요건 이제 나중에 하기로 할 거고요. 지금 할 거는 바로 역학적 에너지에 대한 얘기부터 주로 하게 될 거예요. 알겠죠? 널리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내부 에너지는 중요하게도 바로 이 녀석은 상태함수입니다. 상태함수의 뜻이 뭐죠? 뭐가 바뀌어도. 자, 상태함수 영어로 영어로요? 스테이트 펑션이라고 합니다. 스테이트 펑션이라고 하고, 이 녀석은 뭐냐면 경로에 무관합니다. 경로에 관계없이 처음과 최종 관계없이 현 상태의 정보. 그럼 현 상태의 정보라고 하는 건 뭐가 있을 수 있냐면 바로 예를 들어 압력, 부피, 온도,
등을 얘기하는 겁니다. 혹은 뭐 몰수. 그래서 어떤 시스템이 현재 압력이 어떻게 되느냐, 부피가 뭐냐, 온도 몰수가 뭐냐, 이렇게 규정되고 있는 어떤 그 현재 그 정보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수치로 바로 결정되는 함수를 바로 상태 함수라고 해요. 그래서 경로에 무관하게 현 상태의 정보로 그 값이 결정되는 함수입니다. 그래서 이 녀석은 차이 값을 나타낼 때 바로 델타 표시를 해주는데, 의미가 뭐냐면 내부 에너지라고 이제 E라고 쓴 다음에 이것의 의미가 항상 어떻게 돼? 나중에 그 상태의 내부 에너지에서 처음에 그 상태의 내부 에너지를 뺀 거 보이시죠? 요것으로 그 내부 에너지의 차이를 표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표기를 우선 익숙하게 기억하시고, 자, 그다음 이제 이 내부 에너지와 관련해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에너지 보존 법칙이죠. 에너지 보존 법칙. 자, 이 에너지 보존 법칙은 뭐냐면 우선 첫 번째 일, 에너지의 이제 종류를 알아야겠어요. 에너지의 종류, 에너지의 정의. 에너지의 정의. 그럼 에너지가 뭐냐? 에너지가 뭘까요? 오! 어떻게 알았어요? 오, 맞습니다. 바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에너지라고 정의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때 두 번째 이 에너지를 변화시킬 수 있는 것. 것에는 뭐가 있을까요? 에너지를 변화시킬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첫 번째가 일이에요. 영어로 쓰면 work. 자, 왜냐하면 에너지가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잖아요. 그럼 그 어떤 대상이 일 출입이 되면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달라지겠죠. 그럼 에너지가 달라지겠죠. 왜냐하면 그 능력을 에너지라고 하니까요. 무슨 말이냐겠죠? 그래서 에너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첫 번째 요소가 일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 일을 이제 뭐 고전 역학적으로는 W를 이제 어떻게 표현했냐면 FEX 벡터에다가 X 벡터를 내적한 것으로 이렇게 정의를 하거든요. 자, 이것은 그 일의 정의니까 정의는 무슨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정한 거예요. 그냥 그렇게 정한 거예요. 자, EX라고 하면 무슨 힘을 얘기하는 거죠? EX? EX가 뭘 얘기하는 거죠? 네. 여기에 있는 이 FEX가 외력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외력. 자, 외력을 영어로 뭐라고 쓰냐면 external force. 이걸 우리말 번역으로 외력이라고 하거든요. 물리 시간에 외력이란 말 들어본 적 있죠? 그 외력의 원래 표현이 external force예요. 그래서 힘을 F로 많이 줄여 쓰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외부니까 external의 EX를 따서 FEX라고 쓴 거야. 그리고 이제 위에 화살표는 무슨 표시지? 벡터 표시고요. 그 다음에 물리에서 X라고 쓰면 무슨 물리량이에요? 변이죠. 그렇죠? 그리고 두 벡터 사이에 이렇게 점으로 찍혀 있는 거. 이게 뭐예요? 내적이죠? 그래서 이게 고전역학적으로 일을 정의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외적하고 변이를 내적으로 이 뭐냐면은 일을 정의한단 말이죠.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런데 이제 고전역학적으로 이것이 여러 가지 응용 표현들이 있겠죠. 응용 버전들이 있다고요. 그래서 그 여러 가지 응용 표현들을 위해서 이제 물리 시간에 수학을 배우는 거죠. 수학을 이용해서 쟤를 여러 가지 표현으로 바꾸는 건데 지금은 우리가 연력학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럼 연력학에서 쟤가 어떻게 표현되느냐? 이렇게 바로 요겁니다. 그래서 이 표현을 당연히 어떻게 되겠어요? 이 표현을 외워야 됩니다. 그렇죠? 외워야 됩니다. 자, 그리고 사실 이 표현은 원래 외우는 건 아니었을 거고요. 여기서 증명이 됩니다. 그래서 얘를 가지고 수학적으로 막 정리를 하면 여기까지 오는데 화학 시험에 그건 나오질 않기 때문에 그냥 이 표현만 기억하면 끝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W는 1이고 PEX 그러면 PEX는 무슨 압력을 뜻하는 거겠어요? 얘는 PEX는 얘는 외부 압력이겠죠. 그리고 뒤에 있는 DV는 시스템의 부피 변화를 뜻해요. 아시겠죠? 이거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명심할 건 이 앞에 마이너스 부호가 붙는다는 거. 이거 꼭 기억하세요. 알겠죠? 이게 화학에서는 앞에 마이너스를 쓰고 물리에서는 플러스를 쓰거든요. 그게 이제 차이가 있다면 이게 요 정의가 화학에서는 시스템의 일이에요. 시스템. 그래서 이제 이렇게 쓰는 게 바로 화학이라면 물리에서는 저 일을 서라운딩 관점으로 일을 표기해요. 그래서 이 앞을 더하기로 써가지고 PEXDV라고 쓰는 건 요거는 물리에서 주로 쓰는 방식이죠. 알겠죠? 근데 이제 화학은 일 역시도 시스템 관점으로 쓰기 때문에 화학에서는 앞에 마이너스를 써서 인티그럴 PXDV로 표기를 해준다라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그러면 적분한 걸 양변 미분해도 등호는 성립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동시에 어떻게 표기하기도 하냐면 이렇게 표기하기도 해요. dW는 마이너스 PEXDV.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이 표기도 꼭 외워 놓으셔야 한다 이런 말이에요. 알겠죠? dW는 마이너스 PXDV. 요거 꾹꾹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세워가겠죠? 저희 완전 중요하다. 완전 중요해 이거. 완전 중요해. 이야. 그래서 이거 외워야 되고 이것도 외워야 되겠지? 외워야 돼. 자, 여기까지 썼어요? 썼어요? 자, 그럼 그 다음 여기 찍을게요. 여기 준다. 이야. 네. 그래요? 아유, 감사해라. 아유, 아버님 감사드려요. 아이고, 죄송해라. 오늘 온 거죠? 예. 아, 너 없을 수도 있는데. 만약에 없으면 아버님께 너무 죄송하잖아요. 이거는 생물. 오. 이건 학교에서 이렇게 주시는 거예요?
예? 학교에서 이렇게 주시는 거예요? 아닌가 뭐지? 아 이현지 쌤 거요. 학교? 아니요 메르스님. 아 메르스 이현지 네. 현지 선생님 알겠습니다. 이현지 선생님 좋아. 없나? 그래서 아버지 못 찾으신 거 아니에요? 잠시만요. 일단 물린데? 물리네? 여기 목소리 있는 거. 아 그래? 그래서 아버지 못 찾으신 거 아니야? 아니요. 여기요. 아 여기 있네. 잠시만요. 5개. 하나 둘셋 예 이거요. 오케이 보자 1 거의 2 비싼 것 같아요. 거의가 아니고 완전히 똑같은데요? 예. 5 6 7 8 9 10 오케이 좋습니다. 이것만 나왔어요? 아니면 그 또 다른 박명호 쌤 있잖아. 정미정 쌤 정미정. 거만 나왔고 어. 박명호 쌤 거는 안 들고 온 것 같아요. 안 들고 왔어요? 그 화학 원이었을 거예요. 화학 원 부분인데 그거는 내가 뒤에 또 자료를 만들어 줄게요. 대충 내가 아는데 그 박명호 쌤 거는 알겠습니다. 이거 카피하고 이따 드릴게요. 일단 뭐 지금이랑 똑같네. 보자 9 9 완전 똑같아요. 완전 똑같아요. 완전 똑같고 여기 그 학교 선생님 여기 그 프린트 연습 문제들 있죠? 네. 내가 이거 풀어놨으니까 아. 이거 보시면 되겠죠? 예. 이거 가져가서 봐요, 알겠죠? 네. 네. 완전 똑같네요. 완전 똑같네요. 좋아. 그래도 이따가 카피를 떠나야지. 됐습니다. 자, 그래서 요 1, 2 마이너스 px dv고 양변에 미분하면 dw는 마이너스 px dv까지 요까지 얘기를 했었죠. 그렇죠? 자, 그 다음 1과 관련해서 또 하나 알아두실 사실은 세 번째 요 1은 경로함수죠. 경로함수 기억나죠? 경로함수는 뭐가 달라지면 그 값이 달라지겠어요. 경로함수는 현상 대전. 경로함수는 그 경로가 달라지면 과정이 달라지면 그 값이 달라지는 게 바로 경로함수입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예? 그렇죠? 네, 그래서 경로함수는 시스템의 과정에 따라 그 값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그게 1의 특징이고요. 마지막으로 이 1은 경로함수라서 언제나 차이값이지만 그 앞에 델타를 쓰지 않습니다. 델타를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게 에너지를 변화시킬 수 있는 첫 번째 요소 1이라고 하는 녀석에서 꼭 외워놓아야 하는 몇 가지 사실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 이거 꼭 암기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2. 자, 에너지를 변화시킬 수 있는 것 중에 1 말고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열이란 말 들어본 적 있죠? 열을 영어로 heat. 있죠? heat. 자, 그래서 표기할 때 이렇게 Q 이렇게 이제 많이 표기를 하는데, 자, 이 열의 정의는 뭐냐면 이거예요. 열이 어떻게 정의되어 있을까요? 연력학적으로. 높은 데서 어. 낮은 데로. 이 열이 이제 어떻게 정의되어 있느냐? 뭔가 뜨끈뜨끈하고 차갑고 뭐 이런 걸로 정의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예. 물론 그것도 열의 속성이긴 한데 열의 연력학적인 가장 중요한 속성 중에 하나는 바로 이겁니다. 1 이외에 에너지를
변화시키는 모든 것. 이걸 열로 정의합니다. 에너지의 정의가 뭐라고 했죠? 에너지요. 일을 할 수 있는 능력. 그러면 일이 바뀌면 에너지도 바뀔까요? 예. 당연하겠네요. 그렇죠? 예. 그런데 묘하게도 일 말고도 에너지를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 있다라는 걸 사람들이 알게 된 거예요. 그걸 통칭하여 뭐라고 한다? 열이라고 한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수학적으로 증명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수학적으로 증명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얘는 경험적으로 알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경험적으로 알게 된 것이라 그 뭐냐면은 그 경험적으로 알게 된 것이어서 수학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고 그냥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렇죠? 그다음 이 열은 출입 시에 열이 어디론가부터 나올 수도 있고 들어갈 수도 있잖아요. 그런 걸 이제 열 출입이라고 하는 건데 온도 차이가 관찰될 수 있습니다. 뭔가 뜨겁고 뭔가 차갑고 이런 현상들이 나타날 때 열 출입이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 알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 정의상 요 일, 그다음에 여기에 있는 열. 그럼 이제 그래서 이제 이걸로부터 우리는 또 어떻게 표기하기도 하냐면 이런 표기를 하기도 해요. 바로 dq와 dt가 비례한다. dq와 dt가 비례한다. 자, dq는 열량 변화할 거고요. dt는 무슨 변화겠어요? 온도 변화겠죠? 그래서 온도 차이가 있을 때 열 출입이 일어난다라는 걸 사람들이 경험적으로 알게 돼서 온도 변화하고 열량 변화가 저렇게 직접적으로 관계가 있다라고 가정을 해주는 거예요. 알겠죠? 역시나 저 비례 관계도 수학적으로 증명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그냥 뭐냐면 이것도 정의입니다. 그러면 정의란 말은 자기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정의란 말은. 자기 입장에서는 어떻게 공부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예? 정의를 자기 입장에서는 어떻게 공부해야 되겠어요? 정의를 그냥 외우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열량 변화하고 온도 변화가 비례한다라는 거 꼭 기억하세요. 아시겠죠? 예. 그리고 이 열 역시 경로함수입니다. 그래서 경로함수이기 때문에 역시나 언제나 그 열은 차입값이지만 그 앞에 델타를 표기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간단하게 일과 열에 대한 얘기를 했었어요. 일과 열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연력학 제1법칙, 연력학 제1법칙, 에너지 보존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되는 건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열이 차이가 있어요. 일도 열도 항상 다 차이값입니다. 그러면 네. 사람이 네. 36.5도면 면 그 열이 얼마인지 모릅니다. 누구랑 차이값이요? 만약에 36도 좀 5도였는데 나중에 내가 37도가 됐다. 그 차이에 대한 연령만 알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예. 예를 들면은 태양 평균 온도가 10,000켈빈 정도 되거든요. 네. 태양 평균 온도가 10,000켈빈일 때 태양의 열량은 얼마일까요? 모릅니다. 왜요? 차이가 벌어지지 않으면 열이 얼마나 출입했는지 모릅니다. 아, 이해하겠어요? 예.
만약에 평균 온도가 1000켈빈이었는데 갑자기 얘가 평균적으로 1010켈빈이 됐어요. 그때 열을 알 수 있습니다. 1000켈빈이 1010켈빈이 되면 10켈빈의 변화가 벌어지죠. 그 변화만큼 열량이 출입한 거를 계산할 수 있는 거지. 현재 절대적인 열량이 얼마인지는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이해했어요? 예. 그게 1도 마찬가지예요. 1도 마찬가지예요. 어, 이게 뭐랑 되게 비슷하냐면 생물학에 그 비버의 법칙인가 베버의 법칙인가 있는데 그거 알아요? 아니요, 저 생각 별로 안 좋아해요. 별로 안 좋아요? 열심히 공부하는 것도만. 생각 꼴찌. 네, 이제 올라갈 예정이에요. 좋아요. 화학도 화학은 5등급이요? 올라갈 예정이네요. 네. 좋습니다. 그게 있잖아요. 예를 들면 내가 손가락으로 꾹 누지르잖아요. 예. 꾹 누지르면 누르는 느낌 나죠. 네. 근데 누르게 되면 눌렀을 때 가만히 있으면요. 저는 감각이 둔해져서 누르고 있는 건지 안 누르고 있는지 모르게 돼요. 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그래서 이게 인간은 감각을 절대적인 크기로 느끼는 게 아니에요. 아, 네. 그 자극의 변화를 느끼는 거예요. 즉 찌를 때 느끼고 뺄 때 느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즉 인간의 몸 자체가 어떤 거를 절대적으로 측정을 못하게 돼 있어요. 인간의 몸 자체가. 그러니까 인간의 몸 자체가 뭔가를 측정할 때는 그것의 변화를 측정하는 거지 그것의 절대적인 함량을 측정할 수 있는 건 사실은 인간이 다룰 수 있는 데이터 중에 딱 한 개밖에 없어요. 그걸 엔트로피라고 해요. 그래서 엔트로피만 그 대상의 절대적인 크기가 알려져 있고 그 외의 정보들은 사실은 거의 다 차이값들이에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방금도 얘기했지만 1도 근본적으로 뭐라고요? 근본적으로 차이값이죠. 알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현재 자동차가 있어요? 그 자동차에 휘발유 가득 싣고 있어. 그럼 얘가 앞으로 할 일의 양? 몰라요. 얘가 움직여 봐야 아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열도 마찬가지예요. 아까도 얘기했죠? 태양이 가지고 있는 절대적인 열량 몰라요. 항상 차이값이 알겠지? 그런데도 뭘 쓰지 않는다? 델타. 그걸 무슨 함수라고 한다? 경로함수. 그래서 한마디 써드리자면 이겁니다. 어떤 대상이 가지고 있는 열량 함유량이 있기는 할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태양이 가지고 있는 절대적인 열이라는 형태의 에너지 크기가 절대적으로 있긴 있을 겁니다. 다만 그걸 인간이 알 방법이 없는 거지. 알겠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어떤 대상이 가진 열량 함유량의 변화를 열이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열의 원래 표현은 열량 함유량의 변화량이에요. 열량 함유량의 변화량을 줄여서 뭐라고 한다고요? 열. 알겠죠? 예. 그렇죠? 자, 그럼 이때 세 번째 시스템에 출입한 일과 열이 내부 에너지를 변화시킵니다. 자, 연력학에서 대상을 시스템이라고 하고 시스템 제외한 걸 뭐라고 불러요? 시스템 제외한 걸? 그거 나머지 주의. 영어로 서라운딩이라고 하죠. 그래서 서라운딩이 있고 시스템이 이렇게 있을 건데 자, 요 사이에 이제 뭐가 들락날락 할 거냐면 일도 들락날락 할 거고 열도 들락날락 할 거라 이런 말이에요. 아시겠죠? 예. 그러면 이때 첫 번째 지금 나와 있는 이 얘기를 거시적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해요. 자, Q는 엄밀하게 열이 아니라 열량 변화량이라고 했죠.
자, W는 표는 1이잖아, 1. 1이잖아, 1. 근데 이것도 1 변화량이에요. 그게 누구 변화량이 되느냐? 내부 에너지 변화량이 된다는 얘기죠. 자, 1의 정의가 뭐라고 했죠? 1의 정의가. 일이 1이 에너지를 변화시키는 거라고 했죠. 네. 열의 정의가 뭐라고 그랬어요? 1 말고 에너지를 변화시키는 거라고 했죠. 그러면 1과 열은 에너지를 변화시키는 모든 것인 거죠. 이해했어요? 그러니까 열을 2의 여집합으로 정하는 거예요. 그럼 두 개를 더하면 전체 집합이 되겠죠. 그러면 이 두 개가 에너지를 변화시키는 모든 가능성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 모든 가능성으로 내부 에너지가 변한다. 논리적으로 되게 이상한 표현이에요. 완전 너무 당연한 말이에요. 얘를 이것의 여집합으로 정하면 두 개를 더한 게 이 녀석 변화량의 전부다 라는 논리는 말도 안 되는 논리예요, 당연한 논리예요? 당연한 논리예요. 그래서 이 녀석은 수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을까요, 증명 못할까요? 공리예요. 알겠죠? 공리입니다. 증명할 수가 없습니다. 저렇게 인정하자가 열역학이에요. 그러니까 열과 일이 바로 에너지를 변화시키는 모든 가능성이에요. 그만큼 내부 에너지가 변한다는 거니까 무조건 맞는 자명한 표현이죠.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에너지를 변화시키는 모든 가능성. Q 플러스 W 델타 E. 뭐 뭔지 아시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표현 역시 증명이 된다 그랬어요, 안 된다 그랬어요? 안 된다 그랬죠. 안 되니까 자기 입장에서는 또 어떻게 공부? 증명 안 되니까 자기 입장에서는 공부 어떻게 하라고? 네? 뭐라고요? 증명이 안 되는 수식이면 네. 자기 입장에서는 어떻게 공부하냐고. 증명이 안 되는 수식을 자기는 어떻게 공부해야 되냐고. 외우는 거예요. 이 수식은 노벨상 100개 받은 사람도 그냥 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도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외우는 거예요. 이 부분에서 자기가 만약 성적이 안 나오는 건 자기가 화학이나 자연과학에 재능이 없어서가 아니라 뭘 하지 않아서 성적이 안 나오는 거다? 그거예요. 아주 명쾌해요. 무슨 말 알겠죠? 암기 안 해서 예. 통과를 망했어요. 예, 암기 안 하면 점수가 안 나오는 거예요. 암기 통과가 네. 화학 5점이 3명 5점. 근데 둘 다 암기였어요, 완전.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이제 올라갈 겁니다. 좋아요. 좋아. 오케이. 됐다. 이거 꼭 기억하세요. 그렇죠? 자, 그러면 거시적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면 미시적 표현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미시적 표현은, 자, 이거는 거시적 차이잖아요. 미시적 차이를 우리가 수학적 표현 뭐로 표현해요? 미분으로 표현하죠? 그럼 얘네들도 미분으로 어떻게 표현하느냐? DE는 DQ 플러스 DW. 그래서 거시적 표현을 미분형 표현으로 해주시면 미시적 표현으로 바꾸어 나타낼 수 있습니다. 알겠죠? 이게 연력학 제1법칙이라고 하는 걸 꼭 기억해 두세요. 됐죠? 완전 중요하다. 오케이, 됐다. 저 혹시 배고파요? 아니요. 배 안 고파요? 네. 빵 먹으러 갈래? 아니, 괜찮아요. 괜찮아요. 커피 먹으러 갈래? 아니, 진짜로요? 뭘 안 먹네. 그래요? 됐다. 됐죠? 네. 자, 그러면 얼마나 찍었어?
그러면 그 다음 챕터가 있으니까 잠깐 끊었다가 하겠습니다. 알겠죠? 끊었다가 화장실 조금 갔다 오세요.